내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마스크 끼고 할게. 딕션 제대로 할 테니까 이해 잘 안 들리면 그냥 바로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거 갖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하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영상으로 올릴게. 그냥 문제만 쭉 푸는 영상으로. 오케이? 그리고 오늘 수투 할 거야. 그 앞에 프린트 있는 거 2개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는 해설지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건데 그 수업 시간 이렇게. 근데 요때 시험. 기억나지? 그리고 화요일 날 보잖아. 화요일 날 삼각함수랑 오늘 한 수투랑 같이 볼 거야. 오케이?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바로 할게. 근데 내가 그 앞에다 커피 하나 놨는데 그 오늘 수업이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하거든? 진짜 제일 중요한 수업이거든? 그러니까 졸면 뒤져 진짜로. 알았지? 커피 마실 사람 마시고 앞에서부터 쭉 보자. 3페이지. 너는 여기 있는 건, 여기 써 있는 건 모르진 않을 거야. 내신 한 번씩 다들 했으니까. 그래프 보고 식 쓰는 거. 할 수 있지? 그래프 이렇게 있다고 하자. 이거 둘이 엮어서 식을 쓸 수 있지? 어떻게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상아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나오니 지금? 화면 내 눈이 안 보여 지금. 화면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 있어? 있어? 됐어 그럼. 다시. 둘이 뭐 해서 쓰지 식을? 빼서 쓰지? 근데 그 빼서 써지는 과정을 설명할 거야 내가 지금. 근데 너넨 이 과정을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식이 뭐가 써지는지만 알면 돼.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볼게. 우리 내가 계속 얘기했던 거 앞에서부터 수학 1에서도 계속했던 거 방정식의 실근이랑 뭐랑 같다? 그래프 교점. 그치 무슨 좌표? 그치 X좌표. 둘이 같은 건데 얘는 식 쪽의 언어고 얘는 그림 쪽에서의 언어지. 식이 낫냐 그림이 낫냐 이게 아니고 둘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어. 맞나? 쓰는 과정은 이렇게 돼. 요거 두 그래프 y는 fx랑 y는 gx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지. 그러면 이 방정식 세웠을 때 근이 뭐하고 뭐야? 그치 x는 알파 x는 베타겠지. 이게 지금 요거 그대로 쓴 거지. 그림 보고 방정식 세운 거 맞나? 여기에 근데 내가 알파만 할게. 이거의 근으로 뭐가 있어? x는 알파가 하나가 있어. 그럼 알파를 집어넣어서 뭐가 된다는 거야? 등호를 성립시킨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상태로 쓰나 이렇게 넘겨서 쓰나 같은 방정식이지. 일단 이 둘이 똑같다는 건 당연히 동의가 되는데 왜 넘기는지 궁금해야 돼. 똑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왜 넘기지? 그치? 제일 중요한 멘트는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거야. 왜 0으로 만들어? 0으로 안 만들면 그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경우가 아니야. 그치. 그건데 그거도 좀 멘트가 부족해. 영인수. 그치. 무슨 정리 쓰려고? 인수 정리 쓰려고 그러지. 너네가 아는 인수 정리 뭐야? 여기에 그냥 뭐 이런 px 이딴식 있어. 다항식이야? 는 0. 여기다가 뭐 알파를 넣어서 뭐 k라고 할까? k를 넣어서 등호를 성립시킨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로 pk가 뭐다? 0이다. 여기서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장치가 인수정리지. 넣어서 0 넣으면 그 x 빼기 k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수는 말했지만 곱골로 연결된 걸 인수라 그러지. 소인수도 소수인 인수잖아. 그치? 그래서 일부러 넘기는 거야. 왜? 인수 정리가 한쪽이 다항식이고 한쪽이 0일 때만 쓸 수 있거든. 그 너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근각계수 관계 아니면 뭐 판별식 이런 거 다 한쪽이 0이어야 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지. 얘도 한쪽을 0으로 만들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넘기는 거야. 굳이. 그래서 결국은 둘을 뺀 형식의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네는 이 중간 과정을 뭐 알기만 하면 돼. 뭐 굳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너네 뭐만 하면 되냐. 이거 식을 쓰고 싶으면 둘이 뭐 해서 쓴다? 빼서 쓴다.
괜찮나? 둘의 관계를 보고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인수정리를 활용한다고 했지. 근데 인수정리는 한계가 좀 명확해. 무슨 한계가 있냐? x 빼기 k 인수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지. 이거 넣어서 0 나오면 인수정리를 통해서. 괜찮나? 근데 있다는 걸 알려주긴 하는데 몇 개인지는 지시를 안 해줘. 그러니까 뭐 1차, 2차 이런 차수에 대한 얘기를 못 해준다고. 1차 이상이라고만 얘기해주고. 너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거야. 이거를 식을 인수정리로만 기반해서 쓰잖아? 그러면 어디까지밖에 못 쓰냐면 이거 여기에 뭐뭐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0 되는 거니까 이 다항식의 식이 어디까지 써지는 거야? 인수정리를 쓰면. 그치? 요거의 식이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까지밖에 안 써지는 거야. 인수정리만 이용하면. 근데 너네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 아니지? 실제로 저거 베타가 몇 차라는 거 알아? 2차라는 거 알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거야, 그건. 우리 여기서 하나 더. 거기 내가 두 번째 그 1번, 2번 써놨지. 다항식의 인수정리랑 유기적 연결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붙인 거야, 2번은. 두 그래프가 x축도 하나의 그래프지. y는 0이라는 함수니까. 두 그래프가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뚫고 간다. 그럼 몇 차인 거고? 1차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접한다. 그러면 2차, 물론 4차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왜 2차 내진 4차냐? 이거 기준으로 노란색하고 흰색 양변의 그 양쪽의 대소관계가 안 변하지. 대소관계가 안 변한다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굳이 말하면 부호지, 대소관계가. x축이 y는 0이니까. 부호가 안 변한다는 거는 음수를 넣든 양수를 넣든 결과가 양수로 나온다는 거니까 짝수 제곱의 그 결과겠지, 이게. 괜찮나? 이렇게 생겨도 짝수 제곱인 거고. 또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서 이런 것도 나오지. 3차? 괜찮나? 그래서 우리 그냥 소통할 때 이렇게 할 거야. 이거 1차, 2차, 3차의 모양. 여기 둘이 뭐 하고 있어? 뚫고 있지. 뚫는 건 1차야. 여기 접하지? 근데 그 두 대상이 위아래 대소 변화를 해, 안 해? 베타에서 F랑 G가 대소 변화, 그러니까 대소 변화라는 건 누구의 대소 변화? 함수값의 대소 변화 얘기하는 거야. Y값. Y값이 꾸준하게 누가 더 커? F가 더 크지. 그 근방 제외하고는, 그 순간 제외하고는. 그치? 얘는 위아래 대소 변화가 없는 상황인 거니까 몇 차의 성질? 짝수차의 성질. 그냥 2차. 4차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우리 다루는 함수가 4차 함수까지밖에 없잖아. 보통 다 2차겠지 그럼? 그래서 인수정리 플러스 우리의 그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 뚫는지 접하는지 그거 보고 식을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그냥 다들 알고 있던 거지. 동의? 그리고 또 뭐 할 게 있었는데 요거 1차, 2차, 3차 이거 내가 뚫는다고 말하기도 할 거야. 뭐 뚫는다고 말하건 1차라고 말하건 다 똑같이 알아들으면 돼. 그리고 이쪽은 둘 다 접하는 건데 얘는 위아래 대소관계 변화가 없는 접하는 모양 2차 모양이고 얘는 위아래 대소관계 변화가 있는 그 지점에서 3차. 괜찮나? 그리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그림이거든? 거기 밑에 보면은 fx 그래프랑 gx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고 그 밑에 fx 빼기 gx 그래프가 그려져 있거든? 내가 그대로 그려볼게 여기다 한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게 y는 fx, y는 gx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점선들이 몇 개 찍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 점선이겠지? 여기서 둘이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지? 여기서 둘이 뭐 하고 있고? 뚫고 있고? 색깔을 다르게 그릴 걸 그랬나? 이만큼이 F고 요게 G야. G는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그릴게. 그러면 이걸 보고 뭐 여기 알파 베타라고 적혀있나? AB라고 적혀있네. 이걸 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fx 빼기 gx라는 거의 함수식이
x 빼기 a의 1승 x 빼기 b의 제곱 라고 적을 수 있는데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가 딱 요까지지. 그치? 근데 우리는 하나 더 할 거야. 이거를 실제 그림으로 여기다 그린다고 칠 때 얘네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필 거야. 근데 이거 그림 그릴 수 있지. 알파에서 뭐하고, A에서 뭐하고, X축과 뚫고 B에서 접하고.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이런 그림 나올라나? 맞아? 지금 일부러 내가 이거 G를 곡선으로 그릴 건데 보통 G가 직선인 경우가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정확히 직관적으로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얘 있지, 얘 빨간색. 걔를 X축화 시킨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얘를 마치 새로운 X축으로 생각하면서 끌어내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괜찮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여기다가 세모 같은 거 넣어볼게. 아무거나 하나. 그럼 여기 Y값이 뭐고? F? 세모? 여기가 G 세모겠지? 요 차이가 정확히 그 둘의 Y좌표를 뭐 한 거야? 뺀 거잖아. 요 식에다가 세모 집어넣으면 좌변이 F 세모 빼기 G 세모지. 그러니까 이 함수의 함수값 자체, 그러니까 정확히 요거. 요 두 개 길이가 뭐하다 완벽하게? 같다. 일치한다는 거. 괜찮아?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쾅 떨구는 느낌이야. 괜찮나? 하나 더. 너네 미분도 해서 알잖아. 미분계수 뭔지 다 알지? 접선기울기. 여기 접선기울기를 내 맘대로 3이라고 할게. 좀 덥나? 줄일까? 나만 덥나? 더우면 리모컨 어딨니 그거? 그 뒤에 있나? 너가 알아서 맡아서 해. 더우면 네가 줄여. 다시 이어서 여기 미분계수를 3이라고 할게. 여기 미분계수를 1 정도라고 할게. 그럼 정확히 뭘 준 거냐? F' 세모가 3이고 G' 세모가 얼마고? 1이고 준 거지. 그치? 내가 아까 이거 그대로 끌어내린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했지. 괜찮아? 함수값은 그냥 이 차이 그대로 끌어내려지는 거고 미분계수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정확히 요 지점 미분계수가 어떻게 될지 계산을 해보면, 계산은 식에서 해보면 돼. 이 함수가 뭐니까? 얘니까 이거 미분해서 세모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 알면은 둘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 되지. 끌어내려진 정도로 똑같이 끌어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미분계수 얼마? 2라는 거 그냥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나? 이런 문제 본 적 있을 거야. 점을 요 점 하나 그냥 잡고 요 점 하나 잡아. 그 다음에 한 점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잡을 거거든. 대충 한 점 잡고 이렇게 삼각형 만든대. 이런 거 본 적 있지? 근데 뭘 하고 싶냐면 이 삼각형 넓이가 제일 커졌으면 좋겠대. 다시 한번. 얘는 그냥 고정점이야. 그냥 그대로 교점이 그대로 하나 정해진 거잖아. 교점은 그냥 일정한 거지. 근데 얘가 요 봉우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대. 점이 주어질 때마다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서 이 삼각형 넓이를 최대로 키우고 싶대. 어떻게 해야 돼? F'X가 EX 2인 점을 음. 이 생각은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거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이 일정화됐지. 그치? 일정한 거부터 항상 살피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건 항상 어디서든 중요해. 얘를 밑변으로 박아보자. 근데 삼각형 밑변이 일정하면 높이를 키워야 넓이가 가장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높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이 최대한 얘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선 보통 평행선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딱 그었다고 칠 때 이 점하고 이 점, 이 두 개 선이 평행이라고 할 때, 이거 기울기가 2라고 할 때 이 점을 고르든 이 점을 고르든 높이가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지는 평행선을 잡아야 되는 거지. 요 점일라나? 이렇게 평행선 잡는다고 할 때? 괜찮아? 자, 근데 여기 x좌표를 1이라고 줬다 치고 여기를 7이라고 줬다 치자.
그러면 여기가 얼만지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보여야 돼. 이게 3차 함수라 치고. 얼마야? 3이지. 왜? 2대2. 그치. 근데 그게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뺀다고 쳐봐. 그럼 끌어내려지겠지. 누구를 새로운 축으로 생각하면서. 요거를 새로운 축으로 생각하면서 끌어내려지겠지. 그치? 근데 끌어내려지면 정확히 어떤 그림 그려질 거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기울기도 몇만큼 똑같이 빠질 거야. 이 직선 기울기 얼마니까? 2니까 기울기 입장에서도 이만큼 공평하게 다 빠지겠지, 모든 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여기 기울기 2인 거 얘가 그대로 끌어내려져서 여기로 갖다 박히겠지. 이렇게 이런 거가 눈에서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진 데서 성립을 한다는 거지. 괜찮아?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 괜찮나? 일단 이거 이따 계속 볼 거야. 지금 좀 헷갈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너네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 이런 거 할 때, 아니 삼각함수가 아니라 뭐야, 지수로그 할 때도 곡선의 합동 갖고 막 지지고 볶고 했었잖아. 그치? 그때 그런 거 기억나나? 넓이 구할 때 선분들을 쌓아 올린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평행이동 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샤프심 이렇게 정리해보자 막 이런 거 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럼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넓이를 어떻게 구해? 선분을 쌓아서 구해. 근데 그러면 요 넓이 있지? 요 넓이가 정확히 여기 넓이랑 일치한다는 게 보여야 돼. 왜? 이거 어디를 끊든 간에 이 선분과 이 선분 길이가 같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게 된다는 거지. 괜찮나?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둘이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 빼서 구하지. 그래, 여기 똑같다는 거. 괜찮나? 뭐 수트는 최근에 했으니까 뭐 잘 기억나겠지 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4페이지는 그냥 너네 잘 읽어보고 식 써진다는 거. 다음 페이지는 얘도 1페이지 그 첫 번째 했던 거랑 약간 관련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챕터를 배우고 있냐면 식 쓰는 법을 보고 있는 거야. 앞에 거는 방금 앞에서 했던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 둘을 뭐 해서 엮어서 빼서 식을 써보자 라는 취지로 했던 거고, 여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앞에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식을 써보자 라는 내용인데 일단 요거부터 막 내가 이상한 거 테일러도 이딴 거 해놨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있다고 치자. 식이 우리 이렇게 써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고 그러지? 전개식이라고 그러지. 앞에서 했던 거는 굳이 말하면 인수분해된 식이야. 이렇게 곱골로 써지는 거. 여기는 전개식. 근데 전개식 방식으로도 식을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해서 아마 다 알 거야. 이거 내가 여기다 왠지 0 대입해 볼게. 그럼 뭐 나와? C 나오지. 이 C는 F0이라는 의미를 갖지. 그치? 그 다음에 미분해서 0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 미분하면 C는 날라가고, 그치? 요게 B, X가 딱 사라지면서 상수항이 B일 거고, 이 앞에는 X에 뭐 몇 차들이 쭉 남아있겠지? 그치?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얘만 살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F 프라임 0이야. 얘도 뭐 이개 미분해서, 그러니까 이개 미분이 두 번 미분 해서 막 집어넣은 거다라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어. 뭐 더 앞에 있는 건 미분 몇 번 더 까서 넣으면 되겠지. 근데 보통 여기까지가 많이 쓰여. 그리고 뭐 수투에는 미적분이랑 다르게 이개 미분 이런 개념이 등장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 근데 왜 0일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지점에 뭐 함수값, 미분계수 이렇게 의미가 있는 값들이잖아. 얘는 진짜 y좌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얘는 기울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근데 왜 둘 다 0에서일까? x는 0에서. 왜? 그치? 식이 x로 써져서 그래. 근데 그러면 너네가 이거잖아. 정확히 이렇게 써져서 그렇지. 이거의 1차, 이거의 2차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 근데 너네가 만약에 문제가
이런 걸 줬다고 쳐봐. 뭐 문제에서 줬든 니네가 뭘 구했든 간에. 이렇게 줬다고 치자. 그럼 얘는 어디 지점에서, x는 1이라는 지점에서의 뭐 함수값이든 미분계수든 이런 양들을 준 거지. 그치? 이걸로 식을 빠르게 쓰는 방법이 뭘까? 그치? 이거 지금 왜 이런 개수들이 이런 물리량들의 의미를 가졌어? 이런 값들의 의미를 가졌어? 식이 x로 써져서 그래. 근데 지금 1에서 정보들이 집중돼 있지. 그럼 식을 뭘로 세우면? 그치? x-1로 세우면 거기에 개수의 의미를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너네 이거 대학 가면 다 배우는데 테일러 곱수라고 다 배워 아마. 근데 되게 당연한 거.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건 핵심이 이거야. 이 개수들이 왜 이런 의미를 갖냐? 식이 x 빼기 0 단위로 쭉 써져서 그래. 내가 1에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 x 빼기 1 인수 단위로 쭉 내렸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래. 근데 이거 줬어. 그럼 식 바로 어떻게 쓰고 치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상수항이 무슨 의미 가질 거고? f1 함수값 의미 가질 거고, 여기 1차 함계수가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얘는 여전히 차수들이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요것만 남을 거고 요게 f'1의 의미를 가질 거다라는 거지. 앞의 방식은 그림을 보고 인수분해된 식, 곱골로 연결된 식을 쓰는 거고, 이거는 전개식으로 그림보단 약간 그 포인트, 값에 뭐라고 해야지? 약간 그 특정 지점에 정보가 몰려있을 때 식을 빠르게 뚫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근데 뭐가 좋다는 없어.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괜찮나? 이미 근데 알지?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다시 한번 말하면 거기 중간에 0하고 1은 숫자라는 입장에선 차이가 없어. 여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x 빼기 0으로 써졌기 때문. x 빼기 1로 쓰면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그래서 뭐 이 정도가 있고, 다음 페이지. 그 너네 어떤 문제를 풀든, 그러니까 수학2나 미적분 어떤 문제를 풀든 대부분 마무리 계산이 다 다항함수 계산은 식 쓰는 거거든. 그냥 평범한 문제 하나 있다고 치자. 3차 함수 fx가 f1은 f'1은 0이고 f2는 f'2는 2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선택을 해야겠지. 이걸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야 될지. 근데 거기 1번, 2번, 왜 둘 다 1번이냐? 1번, 2번 있는데, 내가 그 앞줄에 가장 먼저 뭐라고 써놨냐면, 어떻게 풀든 무조건 계산 가능이라는 결론을 느껴야 된다고 써놨어. 이게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너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3차 함수는 식을 세우려면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 그냥 일반적으로 전개식 노동으로 쭉 세운다고 치면. 그치? ax 세제곱 bx 뭐 3창, 2창, 1창 상수항 해가지고 4개 필요하지. 그치? 물론 그렇게 노가다로 때려박는 거는 처음에도 그렇게 안 썼을 거야. 그 1번 우리 인수분해식으로 쓰든 전개식으로 쓰든 최대한 깔끔하게 쓰는 게 목표야 여기는. 근데 그냥 노동을 때린다고 하면 미지수가 4개지. 그럼 정보가 몇 개 필요해? 그거 계산하려면 4개가 필요하지. 그치? 내가 여기서 무조건 계산 가능이라는 결론을 느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수가 4개야. 근데 정보도 지금 몇 개야? 4개지. f1, f'1, f2, f'2. 어떤 방식으로 하든 무조건 계산이 된다는 걸 느끼고 시작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되게 중요한 습관이야. 항상 문제 풀 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야. 문제 내다보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다 안 되겠다를. 그래서 일단 이 상황까지 너네가 마주했다고 하면, 이 상황을 마주했다고 하면 때려 죽여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풀이 전개식이라고 내가 써왔어. 식을 쓰는 건 누구나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쓰는 게 목표야. 어떻게 쓰든. 전개식으로 쓰는데 내가 지금 보면은 뭐 let 이렇게 썼는데 fx 이렇게 잡은 거야? 왜 이렇게 잡았을까? 왜 x 빼기 1 단위의 전개식으로 내렸었을까? 그치? 1하고 2는 사실 정보 개수가 동등하긴 한데 그냥 1로 잡은 거야. 근데 f1은 x 빼기 1 단위로 내렸을 때의 상수항 값이지. 그치? 그리고 f'1은 1차 함계수지. 그래서 처음에 너네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계수 0이라고 남겨놓은 거야. 괜찮나? 괜찮지? 이해 안 되면 안 돼, 이거는.
자, 근데 내가 거기 옆에다가 사용된 정보 이렇게 유주드라고 적어놨지. 이 식을 세우는데 정보를 어디까지 썼는지 이거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항상 문제 풀 때 이것도 마찬가지 습관. 너네가 정보가 이만큼 한 보따리 있다고 할 때 그걸 어디까지 했고 이제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너네가 식을 여기까지 딱 적었다고 치면 이 4개의 정보 중에 뭘 쓴 거야? 위에 2개 쓴 거지. F1이랑 F'1이 0이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아, 밑에 2개 쓰면 되겠네. 그치? 이런 것도 습관적으로 체크하라는 얘기야. 괜찮나? 밑에 그냥 2개 계산하면 문자 2개씩 2개니까 때려 죽여도 되겠지. 그치? 요건 패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식. 이거는 아까 말해서 알겠지만 그림이 있을 때 좀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이 없지, 사실. 그냥 단편적인 정보들만 줬잖아. 1하고 2에서. 근데 이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어지간하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효율적인 건 그래프거든? 그래프가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너는 실제로 미분 불가능, 미분 가능 이런 거 따질 때도 실제로 극한, 그러니까 그 미분계수 정의 극한 있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그런 극한. 그걸 진짜 계산해서 좌미 우미가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을 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프 이렇게 접혀 있네. 그럼 끝이지 그냥 미분 불가. 그치? 그래프가 있으면 사실 제일 좋아. 왜냐면 너무 잘 그려지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이 상황을 그림이 예쁘게 잡히도록 일부러 유도를 해놓은 거거든? 이 정보들을. 근데 너네는 어떤 문제를 풀든 항상 그림을 같이 떠올린다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여기다가 요 주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점을 찍어볼게. F1이 얼마래? 0이래? 그럼 어디다 찍으면 돼? 1,0? 대충 이쯤 봐볼까? 그치? 그 다음에 F'1도 0이래. 너네 F'1은 무슨 의미를 갖지? 1에서의? 접선 기울기 의미를 갖지. 근데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할게. 그 점에서 접선 기울기 화살표 방향으로. 괜찮지? 그 다음에 2에서 함수값이 얼마고? 2이고. 한 요쯤 찍을까? 그 다음에 2에서 미분계수가 얼마고? 2고. 그럼 여기서도 뭐 이 정도 표시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내가 일부러 그 깔끔하게 써지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면 1번이 사실 최선책이지. 1번 풀이가 전개식으로 쓰는 게.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발견? 그러니까 이게 과한 건 아니야. 이런 경우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이것도 실제 나왔던 예시고.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2고 여긴 0이고 뭐 다 표시해놨어 내가. 근데 왠지 이 두 점 이어봐. 얘 몇 컴마 몇이었고? 1, 0이었고 얘 몇 컴마 몇이고? 2, 2고. 그럼 이 두 점 간의 기울기가 얼마야? 2지. 근데 하필 그게 접선 기울기랑 같지. 그래서 좀 뜬금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직선을 하나 떠올리면 그 fx라는 함수가 fx 함수가 요 점에선 이 빨간 선이랑 뭐 할 것이고 뚫고 가겠지. 그치? 두 개 만나는 관계는 뚫거나 접하거나 둘 중 하나야. 근데 지금 미분계수가 그 그림이 어떻게 생기지 모르지만 미분계수까지 같아야 접하는 거고 함수값만 갖고 미분계수가 잘못 뚫는 거잖아. 1차로. 그치? 여기서 뭐하고 뚫고 여기서 접하네. 함수값도 갖고 미분계수 같으니까. 이 정도 떠올릴 수 있나? 이게 왜 뜬금없는 해설이냐면 이 빨간 직선은 어디에도 없어 사실. 근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떠올려서 쓰는 거야. 근데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못하면 1번으로 계산 밀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취지는 그래프를 한 번쯤은 떠올리자는 거야. 동의? 그럼 식 어떻게 쓰면 돼? 얘랑 빨간색이랑 빼서 쓰면 되겠지. fx 빼기 이 직선식 알아볼라. 알지? 점들 다 나왔으니까. 기울기 2고 여기 지나니까 2에 이렇게 쓰면 되나? 괜찮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최고차함계수 실수하지 마. 내가 이거 실수 제일 많이 했었거든. 되게 많이 해. 내가 제일 많이 한 실수 중에 하나가 최고차함 안 붙여가지고 틀린 거였는데 너넨 틀지 마. 최고차함 뭔지 모르지 지금. 그치? P라고 할게. 그 다음에 뭐 보고 쓰면 되겠어? 교점들 보고 쓰면 될 거 아니야. 1에서 둘이 뭐하지? 뚫고 지나가지.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뭐랑 뭐를 엮는지에 따라 식이 달라져.
보라색이랑 빨간색 엮고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해? 뚫는다고 대답해야 돼. 이거 X축이랑 관계를 보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X 빼기 2에 제곱이라고 쓰면은 접하는 것까지 쓴 건데, 그럼 여기서도 아까 앞에 쓰던 것 비슷하게 내가 뭘 썼고 뭘 안 썼는지, 그럼 여기 4개 있잖아 옆에. 안 쓴 게 못 가. 4개 정보 중에 안 쓴 거. 그치? 2점 지난다, 2점 지난다는 이미 썼어. 인수 반영했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여기 2차라고 쓰는 거에서 뭐까지 쓴 거야? 여기 접한다까지 쓴 거지. 미분계수 조건까지. 근데 아직 안 반영된 게 뭐야? 여기서 뚫는다. 그러니까 정확히 미분계수가 0이 아니어도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거잖아. 노란색하고 그 보라색하고 빨간색은. 그치? 그러니까 이것까지 식을 썼으면 아직 안 쓴 게 이 점의 미분계수 조건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남겨놔야 된다는 거야. 괜찮나? 괜찮아? 요것도 하나 해볼까? 너네 지금 밑에 공간이 없어서 옆에다 그릴 건데 이걸 뺀다고 치자. 뺐어. 빼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나? 괜찮아? 괜찮아? 그게 정확히 요거겠지? 아, 그리고 뭐 말 안 해도 P는 당연히 음수고, 저 개형상. 아, 이게 느껴지면 참 좋겠는데. 이 빨간 선 기울기 아까 얼마였지? 2였지?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거 느껴져야 돼. 왜? 기울기 몇 만큼 끌어내렸어? 2만큼 끌어내렸지. 근데 원래 얼마였어? 0이었지? 괜찮아? 이런 거 느껴져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쓸 수 있다 해서 끝나면 절대 발전이 없어. 그래프 갖고 이렇게 당겼다가 올렸다가 장난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오케이? 특히 미적분 선택자는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나중에 초월함수가 그래프가 간단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짓을 많이 하거든? 괜찮나? 아,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 지금 둘이 뚫고 있지. 보라색이랑 빨간색이. 그러면 뺐을 때도 여전히 뚫고 있고, 여기 접하고 있지? 빼도 여전히 접하고 있고. 당연한 거지. 끌어내려도 모양이 그 성질들이 그대로 보존된다. 괜찮나?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해서 식 쓰는 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항함수에 정말 많은 성질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들을 쭉 내가 정리를 해놨어. 근데 근각에서 관계는 지난번에 살짝 봤는데 일단 이거 자체를 모르진 않을 거야. 그치? 이거 자체를 모르진 않을 거고, 이걸 왜 배우는지부터 좀 확실하게 하자. 너네 원래 실제 값이나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무조건 계산을 식에서 해내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걸 알면, 그러니까 결국은 식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림만 보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겨. 물론 중간엔 다 식으로 갈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좀 간소화해서 배우는 거지.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가볍게 보고 가자. 다항방정식 AXN승, ANXN승 이렇게 쭉 있지. 그냥 N차식인 거야. 몇 차든 상관없는 거고, 거기 개수들을 AN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반대쪽은 0 적혀 있지. 언제 쓸 수 있어? 한쪽이 0이어야 쓸 수 있어. 그리고 실근을 이거라고 할 때, 물론 허근이어도 적용되나 앞으로 허근 다룰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근이 다 드러났을 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식을 빼서 엮어서 쓴다고 하면 1차, 1차, 1차 다 드러났지. 토탈 3차니까. 그치? 이런 상황도 괜찮아. 1차, 2차, 토탈 3차 다 드러났지.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지난번에 대충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여기 x좌표 1하고 2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요거 f, 요거 l 이렇게 얘기할게. 유방정식을 세워, 니네가. 그럼 근이 뭐하고 뭐야? 1이랑 2지.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그냥 1하고 2다라고 대답을 하잖아.
근데 원래 실제 근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x는 1하고 2하고 2 이렇게 중근으로 나오는 거지, 더블로. 여기 x1부터 xn까지는 중복이 있어도 괜찮고 중복이 있다면 실제로 중복해서 세줘야 돼. 2차면 2번, 3차면 3번 이런 식으로. 여긴 2차 모양이니까 2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쓰인 논리가 이거야. 내가 이렇게 하자. 여기를 숫자 이렇게 할 거야. 여기 3이라고 할게. 그냥 바꿀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2라고 할게. 이런 상태야. 이거 x축이고. 여기 당장 그림에서 뭔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치? 근데 몰라서 내가 별이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러면 아까 내가 요 L이라는 직선이랑 엮어가지고 근이 뭐뭐라는 걸 알았어. 1, 3, 3이라는 걸 알았지. 괜찮나? 자, 근데 fx도 실제 식이 있었을 거고 lx도 식이 있었을 거야. 이거 내가 귀찮아서 여기다 안 적고 여기 있는 걸로 볼게. 다음 페이지 넘겨봐. 그냥 여기 있는 그림으로 할까? 헷갈리지 않게. 거기 있는 그림으로 다시 바꿔서 할게. 요게 fx 그래프고 x축이랑 0, 1, 베타에서 뚫고 지나가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근이 뭐하고 뭐야? x는 0하고 1하고 베타 이렇게 3개 나오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직선 1번만 갖고 할게. 직선 1번이 지금 위로 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선인가 봐. 자, fx는 직선 1번 얘의 근은 어떻게 나오겠어? 그림 보고 대답할 수 있지. 0, 0, 6 이렇게 나오려나? 그림에 6이라고 적혀 있어. 그리고 왜 0 두 번이야? 여기 접하잖아. 그치? x는 0, 0, 6 이렇게 할 수 있네. 괜찮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지금 내가 중간 과정을 설명할 건데 너네는 중간 과정 기억 안 해도 돼. 물론 알아야 돼. 아는데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시킬 땐 중간 과정은 없어. 다 생략하고 시작과 끝만 적용시킬 건데 fx 3차식이지. 그치? 식이 있어. 잘 있을 거야. 짧은다 이거지. 두 개다. 그치? 근데 위에 거는 여기에 뭐가 써 있고 0이 적혀 있고 밑에 건 직선 하나가 적혀 있는데 직선식 몰라 나. 근데 1차식이니까 대충 이렇게 잡아. 뭔지 관심도 없어. 근데 뭘 할 거냐? 근각계수 관계라는 걸 적용을 할 거야. 근데 하고 싶으면 근각계수 관계 쓰고 싶으면 한쪽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0이어야 된다고 했지. 얘는 근각계수 관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0이니까. 얘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뭐 할 거야? 넘길 거야. 근데 넘기면 봐봐. 위에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고 밑에 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렇게 바뀌겠지. 위에 거, 아래 거. 이거 C', D' 뭔지 몰라? 바뀐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계속 하는 말. 바뀌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얘든 바뀌지 않는 데가 있어. 어디야? 그치, A, B. 최고차랑 그 다음 2차. 왜? 얘 옆에 비비는 게 누구여서 그래? 1차식이어서 그래. 만약에 2차식을 비비면 2차항도 달라지겠지. 근데 지금은 1차를 비비는 상황이라 2차항은 달라지지 않았어. 3차는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이 상태도 그렇고 이 상태도 그렇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변하지 않는 거. A, B 둘 다 안 변했잖아. 이 상황에서 근각계수 관계 세근의 합. 최고차랑 그 다음 차수 갖고는 세근의 합하는 거지. 하나씩 더하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근의 합. 변해야 돼?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많이 쓸 거냐? 요게 일정하다라고 많이 쓸 거야. 세근의 합이 일정하다. 근데 이것도 항상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되는 상황인지 안 되는 상황인지 구분을 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유가 뭐야? 변하지 않는 개수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옆에 비비는 게 1차기 때문에. 그럼 좀 머리를 트하게 생각하면
4차 함수는 2차 함수까지 비교했을 때 근각의수 관계 네근의 합이 일정하다 적용시킬 수 있겠지. 4차는 2차랑 비벼도 3차, 4차는 안 변할 거니까. 괜찮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로 꼬투리 잡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래서 눈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베타가 5라는 거를. 아, 쏘리.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베타였어. 괜찮나? 이거 기본 상식이야, 진짜로. 삼. 왜? 여기 내가 모르니까 별이라고 둘까? 그러면 0, 별 이렇게 두 개 나와. 왜? 0에서 뚫고 별에서 접하니까. 근데 세근의 합은 몇으로 일정해야 돼? 6으로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3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을 갖지. 점대칭점. 너네 여기서 변곡접선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변곡점이 항상 있으니까 변곡접선도 항상 있고, 요거는 접하면서 대소관계 변하니까 3중근 모양이지. 그치? 무조건 있어. 변곡접선은. 자, 근데 여기 교점을 M이라고 하면 X좌표를, 이 상황에서 그는 M 3개 나오네. 그치?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누면 그 함수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입니다 라는 거 보고, 아, 변곡점이 2였네 라고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여기 변곡점 하나 있는 거 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비율 관계로도 나중에 찾을 수 있긴 한데, 비율 관계보다 얘가 범용성이 더 넓어. 비율 관계로 되는 게 있고 얘로 되는 게 있는데, 얘로 되는 것 중에 비율 관계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 비율 관계로 되는 건 얘로 다 되고. 근데 둘 다 알면 돼, 그냥. 끄덕일 수 있어? 오케이. 그 밑에 세 줄이 결론이야. 중간 과정을 좀 요약한 거. 한쪽이 0이어야 사용 가능하다. 직선은 1차니까 둘이 빼서 넘겨서 0을 만드는 과정에 변하지 않는 3차항과 2차항이 있다. 그래서 근각의수 관계가 적용이 된다. 오케이? 그 옆에는 부연 설명이니까 잘 읽어보고. 10페이지. 10페이지에 거기 내가 불변량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 옆에 3차 함수랑 어떤 직선을 비비든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괜찮아? 10페이지. 10페이지에 써있지? 그 박스 관심 없는 1차 이렇게. 괜찮아? 3차 함수랑 어떤 직선을 비비든, 상수도 마찬가지지. 상수면 사실 오히려 뭐까지 쓸 수 있어? 근끼리 곱한 거의 합도 쓸 수 있겠지. 근데 그것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있진 않아. 가끔 있어. 뭐 너네가 그렇게 문제를 적용시켜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근각의수 관계라는 게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 몇 쪽이냐면 좀 뒤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어딨더라? 어... 24번 47쪽. 그 중간 내용은 너네가 나중에 해. 나는 마무리 계산만 해볼게.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냐면, 그러니까 그냥 이거 문제 식도 그냥 안 쓸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의 마무리 계산 과정이 대충 이래. 아이고 씨. 요가 문제에선 2라고 줬는데 내 맘대로 그냥 6이라고 할게. 내 마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결국 뭘 찾는 상황이었냐면, 여기서 요 볼록한 대로 이런 느낌으로 접선 그을 수 있지. 그치? 그냥 있잖아. 그때 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그냥 이런 상황이었어. 원래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 얘기도 할 건데, 너네 접선 계산했지? 접선 계산. 그러니까 뭐 접한다, 뭐 접선 기울기 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게 이 접점의 X좌표야. 머리에 박아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x좌표야. 왜? 그게 있어야 함수값이고 기울기고 나발이고 다 구할 수 있거든. y좌표 기울기보다 x좌표가 훨씬 중요해. 우리가 다루는 함수에선. 그걸 알아보자는 거지, 지금. 찾아보자는 거지. 얼만지 알아야 계산이 되는데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미지수로 두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를 t라고 두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식 세우는데 이게 세우는 스타일이 여러 개가 있거든. 식을 세우는 스타일이. 근데 그 웬만하면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여러 개 다 해보고 하는 얘기라 그게 제일 간단할 거야. 뭐 이 t로 접선을 쓰고 이거 0,0 지나는 거잖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난 이렇게 보통 많이 하거든. 여기서 이 점까지 평균 변화율이랑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같으면 접선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는 항상 식 세울 때 요 등식을 세워. 접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거랑 뭐랑 본질적으로 똑같냐면 이걸로 t로 접선 쓴 다음에 0,0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결국은. 근데 그럼 식이 두 줄이 돼야 되잖아. 쓰고 집어넣고. 근데 이러면 한 줄로 끝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앞으로는. 자, 평균 변화율.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식 쓰면 되잖아. 그치? t 빼기 0 그리고 ft 빼기 0이겠지. 근데 여기 식 위에 있어. 제곱까지. 이거 제곱인 거 눈에 싹 보여야 돼. 그치? 그럼 여기 t제곱 t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미분계수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을 뭐 해서? 미분해서 t를 집어넣어야겠지. 근데 너네 이거 미분을 그냥 하면 되잖아? 하면 되는데 난 이렇게 할게. 이게 뭐 한 걸까? 얘의 도함수 그린 거야. 도함수랑 원래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어?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함수 증감과 직결되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음수 양수 그래프 확정되잖아. 이거 미분해도 돼 당연히. 근데 난 그냥 이거 식을 쓸래. 이거 미분하면 최고차 함계수 1짜리 4차식이지 지금. 미분하면 최고차 함계수 4짜리 3차식 되겠네? 요 싹 보면서 동의? 이것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갖고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잘 돼야 된다고.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야. 괜찮아? 응. 자, 풀어보는데, 원래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더 있거든? 이거 좀 잘 기억해놔. 내가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지금 넘어갈 거야. 이따가 할게,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되면. 자, 이거 그냥 계산을 하자. 계산을 하는데, 여기도 원래 빼기 0 있는데 지운 거고, 이거 싹싹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지워지고, 요거랑 요거 지워지고. 맞아? t 나오네. t 빼기 6, 이거 4t 빼기 10이니까 3t. 6. t가 2 이렇게 나오네. 찾았네. 저거 찾는 게 문제였어, 그냥. 계산 끝난 거지, 그럼? 원래는 이렇게 쭉 하면 돼. 사실 이것도 몇 줄 없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계산으로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결하고 빠르게 치고 나간 거야. 요식 써가지고. 이것도 별 어렵진 않는데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너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내가 막 하는 게 되게 막 간결하고 짧고 이러니까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건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걸로 풀어라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는. 근데 웬만하면 이런 관점들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를 내가 찾는 거지 지금. 근데 조금 허전해가지고, 사실 허전하다는 건 그냥 빌드업이고 이유가 있겠지 다. 여기 분명히 교점 하나 더 있지. 그거를 베타라고 할게.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건데 그거 이 그림에서 누구랑 누구 비교하라는 거야? 4차랑 x축 비교하라는 거지. 0이 x축이니까. 이거 근 뭐 나와?
0066. 이렇게 쓰겠다는 거 이미 뭐 하자는 게 느껴져야 돼. 근각에서 관계 쓰려고 이렇게 더블로 쓰고 있는 거지. 자, fx는 저 빨간색 직선. x는 0, 알파, 알파, 베타.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몰라. 근데 이거 몇 차식? 1차식. 직선 무조건 1차. f 몇 차? 4차. 넘겨서 근각에서 관계를 쓴다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게 4차랑 3차랑 2차까지. 얘는 근각에서 관계를 두 줄 쓸 수 있겠네? 자, 그럼 첫 번째. 그냥 하나씩 더하는 거. 3차 안 갖고 하는 거. 12는 2알파 더하기 베타.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 그 4차식에서 2차항이랑 쓰는 거는 두 개씩 곱한 거야, 합이지. 그치? 여기 실수하면 안 돼. 하나씩 해보자. 0, 0, 0, 0, 0, 0, 36. 맞아? 확통한 사람은 4C이겠지? 여기서 쓰면 0, 0, 0, 알파 제곱,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나? 근데 둘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변하지 않았으니까, 개수가. 그럼 여기서도 계산 안 할게. 문자 2개, 알파 베타, 식 2개. 무조건 구할 수 있지? 좀 복잡해도 여기서 그냥 한 문자 소거시키면 되잖아. 베타는 12 빼기 2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쏙 넣어. 그러면 알파가 튀어나와. 실제로 2가 나와.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괜찮아? 너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계산이 좀 더 많아 보이지? 아까 전에 한 줄 띡 하고 끝났는데 지금 이게 좀 더 많아 보이잖아. 근데 나중 가면은 이 함수식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훨씬 빨라. 생각하긴 어려워도. 근데 너는 그냥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냥. 괜찮아? 여기까지가 근각계수 관계. 그리고 요것도 진짜 마지막. 다항식이면 전부 근각계수 관계 되지? 근데 1차식에서는 근각계수 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근이 무조건 하나지, 1차식은. 그렇잖아? 근이 없을 수도. 너네 그리고 홀수차 방정식은 항상 근이 있지? 홀수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쪽을 넘겨서 0으로 만들면 그 함수랑 x축 비교인데 무조건 뚫고 지나가게 돼 있지. 홀수차는 무조건 근이 있어. 1차, 3차, 뭐 5차는 안 다루긴 하는데 어쨌든 마찬가지. 그렇지? 반면에 2차 수차는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1차는 아까 말했다시피 근이 그냥 구해지는 애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할 필요가 없고, 근각계수 관계는 유용하게 쓰이는 게 2차 이상일 때인데, 요 함수 y는 fx 그냥 이렇게 쓰자. 이렇게 있어. 이따 쳐. 대칭축을 찾고 싶어. 찾고 싶어. 뭔지 모르지? 그래서 뭔 짓거리 할 거냐면 요 극속값 뭔지 몰라 해도 그냥 m이라고 둘 거야. 이런 선 하나 그었다고 치자.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 세웠을 때 근이 뭐 나와야 돼? 여기 별이라고 할까? 뭐 나와야 돼? 별 나오겠지? 뺐을 때. 근데 내 목표는 지금 뭘 구하는 거고, 별을 구하는 거고, m은 뭔지도 몰라. 넘겨. 어디가 안 변해? 그치? 쓰지도 않을게. 여기가 안 변하지? 그러니까 이 별, 이건 뭐야? 실제 근을 더한 거야. 그리고 근각계수 관계로 구한 게 두 근의 합, 요거지. 그래서 2차 함수는 대칭축을 어떻게 구해? 근각계수 관계 합을 뭘로 나눠서? 2로 나눠서. 3차 함수는 3으로 나눠서. 암기.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젠? 오케이? 근각계수 관계 절반 치는 거고, 3차 함수, 3차 변곡점 찾을 때는, 근데 찾을 경우 많이 없을 거야, 수학2에서는. 3차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 근각계수 관계 합쳐서 3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너네는 결국은 그 쓸 수만 있으면 돼. 근데 중간 과정도 알긴 해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런 과정들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한 대목이야.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자, 근데 지금부터 할 게 난이도가 좀 더 높아. 지금부터 설명할게. 사실 너네 여기까지는 뭐 나름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할 건데, 지금부터 할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하다. 12페이지. 마셔. 응? 갔다. 오래 걸려? 그만 갔다. 얘 오면 하자. 너네도 잠깐 쉬고 있어. 왜? 너네 그냥 문제 하나 풀고 있을래? 삼 번? 더워? 아니야? 어, 3번 볼게. 내가 요 얘기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fx식 제시됐지? 그릴 수 있는 건 무조건 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은 이 문제 풀 때는 안 그릴 건데,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안 그리는 거야. 이거 지금 못 풀었어도 괜찮아. 그냥 내가 하는 말 쭉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으면 돼. fx 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gx가 뭐 이따구로 생겼는데,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 그치? 둘이 뭐 보통 관계가 아니지. fx를 갖고 어쨌든 파생돼서 만들어진 그래프인데, 밑에 있는 게 fx 자리에 x 자리에 2k 빼기 x, 우리 그 지수로그 할 때 많이 했었지? 들어가 있으니까 x는 k에 대해 선대칭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fx가 몰라, 대충 이따구로 있다고 할 때 k가 주어질 때마다 그래프가 변하지. k가 이쯤 주어졌다 치면 k 좌측은 fx 그대로 쓰고, k 우측은 fx를 뭐 한 거, 뒤집은 걸 쓰라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 결과적으로는 뭐 하면 돼?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 지우고 이거 복제, 뒤집어서. 그럼 이게 맥도날드 모양으로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러면서 뭐까지 만족시켜야 돼? gx가 실전? 미가. 너네 원래 미분 가능은 너네 보통 이제 내신할 때 이렇게 많이 하지. 1번 연속, 2번 부드럽게 연결돼 많이 하잖아. 그치? 그냥 그거 된다고 치면 연속도 원래 따져야 될 요소 중에 하나지. 근데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를 파악한 사람은 연속성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느껴질 거야. 연속은 무조건 보장이 되지. 끊어지지 않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두 번째, 부드럽게 연결된다 조건만 채주면 되는데, 이딴 데서 뒤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긴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또는 어디에서 뒤집어줘야 돼. 극대 또는 극소, 미분계수가 0인 점에서 뒤집어야겠지. 그러니까 k가 여기로 주어지거나 여기로 주어지거나 둘 중 하나여야 되는데, 가능한 모든 k 합구하래잖아. 이거 둘이 뭐 하라는 거야? 더해라. 근데 우리 이거 둘이 더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칭성, 변곡점 x좌표 알면 끝나지. 우리 평균 곱하기 개수로 합을 많이 구했잖아, 한 번에. 딱 찔러보면서 3분의 1. 그러니까 답은 3분의 2. 뭐 원하는 거 해주고 제곱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딱 읽고
이거 하나 쓰고 끝내야 돼. 과장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괜찮아? 자, 문제는 이 정도 하고 12쪽. 자, 이게 아마 거의 처음 보는 걸 건데 중요해. 잘 들어봐. 이런 3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치자. 최고차 한계수 1. 식 쓸 수 있지. 아, 그리고 너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원래 식 쓸 때 항상 누구랑 엮어서 쓰거든? 얘도 지금 엮인 대상이 있지. 그 누구야? X축이지. 근데 X축 함수식이 뭐야? Y는 0이잖아. 그래서 요 뒤에 빼기 0이 원래 있는데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안 쓰고 쓰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네? 그치? 근데 이게 3차 함수잖아. 왜 3차야? 1차들이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차인 거지. 그치? 다항함수는 차수를 쌓아 올리는 거야. 1차들을 쌓아 올리는 거야. 당연히 뭐 3차면 3번, 4차면 4번 이렇게 쌓아 올리면 되잖아. 근데 1차가 좀 의미를 갖거든? 무슨 의미를 갖냐? 예를 들어 3 빼기 2.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할까? x 빼기 2라고 하자. x 빼기 2는 원래 뭐냐면 좌표 평면 말고, 좌표 평면은 축이 두 개인 거지. 평면 말고 수직선에서 2가 이렇게 딱 있다고 할 때 x로부터 2까지의 차이지. 그치? x가 여기라고 하면 요거, 여기라고 하면 요거, 이렇게 차이란 말이야. 1차는 차이의 의미를 가져. 원래 애초에 태생 자체가 둘의 거리나 차이를 의미하기 위해 태어난 애는. 근데 고차, 차수가 높아질수록 1차들을 연달아 곱해 나가는 거지. 그럼 이 차이를 차이를 뭐 해 나간다? 곱해 나간다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네. 근데 여기서 하나, 내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숫자는 크기하고 부호를 가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크기는 얼마인 거고, 3인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고. 크기랑 부호는 독립적이야. 부호 따로 계산하고 크기 따로 계산해서 나중에 합쳐도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x가 여기 있으면 이거 뺀 게, 실제로 이걸 물어봤을 때 양수지, 부호가. 근데 x가 이쪽에 있으면 어때? 음수인가? 그치? 근데 지금은, 부호를 무시하고 크기만 가지고 할 거야. 괜찮아? 자, 너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5가 있다고 칠 때 이 막대기 길이가 정확히 뭐야? F? 5지. 여기다 집어 넣는 거야, 원래. 집어 넣으면 너네가 평소에 쓰듯이 쓰면은 4. 4 맞나? 맞지? 2 1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이거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차이의 의미를 좀 강조할 거야. 그 차이를 저 그림에서 나타내 볼게. 얘가 뭐야? 5하고 1의 차이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부터 요 절편까지의 차이. 이게 4지. 네, 실제 길이는 동그라미 친다고 했었고 2 1 이 1차들을 쌓으면 뭐가 된다? 쌓아 올리면 뭐가 된다고? 3참수가 된다고. 3차 함수값이. 쌓아 올린다는 게 이걸 이렇게 세로로 돌려 쌓는다 이게 아니고 곱으로 쌓아 올리면.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아?
이걸 왜 가르치고 있냐면 나중에는 식을 예쁘게 써지도록 안 줘. 니네가 임의로 축을 잡아서 식을 계산을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함수값이 계산되는 요 막대기 길이가 계산되는 메커니즘은 1차들을 곱해서 쌓아 올리는 거야. 근데 크기 따로 부호 따로 부호 음수여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있다고 하자. 내가 요 막대기 길이가 좀 궁금해. 그러면 1차들을 쌓아 올리면 되는 거지. 차이들의 곱. 그림에서 답 딸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부터 함수의 절편들까지 차이들의 곱. 요 길이 얼마고 1이고 요 길이 얼마고 1이고 요 길이 얼마고 2이고 이거 얼마? 2. 최고치 한계수 있으면 그거 보정치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너네 내신 할 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따구로 주고 F'1 구하시오. 이거 본 적 있지? 이거 어떻게 해? 가리고 넣나? x 빼기 그러니까 이거 가리고 넣잖아. 이유는 왜 그런지 알아? x 빼기 1이 안 지워지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를 물어볼 때, 그러니까 F'11은 이따구로 구하면 안 되는데 F'1은 여기 인수가 있어서 가리고 넣는 거 많이 했었지. 근데 왜 그런지 알고 해야 돼, 이것도. 맞아? 이거 얼마야, F1? 0이잖아. 뭐야? 응? 이거 여기다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약분되네? 하고 나머지만 남지. 거기다 뭐 박으면 돼? 1 박으면 되지. 그래서 뭐 흔히 가리고 넣는다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자, 요 그림 재탕할게. 여기 미분계수가 궁금하다 치자. 그럼 원래 이 식에서 이걸 싹 가리고 몇을 넣으면? 4를 넣으면 되는데 그 계산되는 과정이 또 차이들의 곱이네. 여기 미분계수 1, 3 곱해서 3. 돼? 이거 근데 적응 기간이 좀 걸려. 이거의 장점은 뭐야? 앞으로는 이 식을 안 쓸 거야. 물론 마지막에 뭐 해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최대한 식 쓰는 건 뒤로 미룰 거야. 중간 계산 과정을 이렇게 후려칠 수 있어야 돼. 나쁜 게 아니야, 절대. 괜찮아? 그리고 이것보다 앞으로는 축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다고 했는데 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줬다 치자. 극대극소 차이가 32래. 이거밖에 안 줬어. 이 상태야. 근데 너네 비율 관계 알긴 하지? 그러니까 이따 설명할 건데 그냥 안 다치고 할게. 자, 축도 없고 좌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32다만 있어. 근데 내 맘대로 이거 축이라고 할 거야. 실제 축은 아니야. 근데 내 맘대로 할 거야. 계산하는 중간에. 내가 여기를 축이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함수값, 정확히 요 길이,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3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뭐 별로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실제 축 아니야. 근데 내가 축이라고 두겠다는 거야. 그럼 저 길이가 함수값이고 3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아까 우리 값의 이미지 구할 때 그 원하는 지점 함수값 어떻게 구한다고? 나머지 절편까지 차이들의 곱으로 함수값을 1차들을 쌓아 올리는 거라고 했지. 여기 내가 D라고 할게. 좌표 몰라. 근데 차이를 D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 너네 실제로 여기 좌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정직하게 계산을 하면 여기 좌표 잡아야 되고 여기 좌표 잡아야 되고 여기 좌표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지 거의. 그걸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데 얘가 1인지 5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차이가 중요했지. 아까도 그렇고. 그 차이들을 1차가 차이였고 그걸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나? 차이가 중요한 거야 지금은. 여길 D라고 두면 여기가 몇 D가 돼? 2D가 되지. 그러면 이 함수값은 어떻게? 그 차이들을 1차들을 쌓아 올리면 돼. 어떻게? 최고차항 1이라고 할게. 32는 1 곱하기. 근데 이거 중간에 생략하지 마. 이거 내가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최고차항은 앞에다가 1하고 곱하기 기호를 이걸로 쓰고 뒤에 곱하기는 점이라고 써.
너네 그 네 맘대로 하는데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D, ED, ED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그냥 내 루틴이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근데 여기서 질문. 이거 왜 두 번인가요? 2차니까. D 얼마? 인가?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여기가 2라는 거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미지수를 여러 개 잡을 필요도 없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2여야 되고 여기는 알파 플러스 6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 미분계수 얼마일까? 자, 여기 미분계수 뭐 여기다 축을 새로 그어도 돼. 그러니까 원래 그 아까도 그렇고 함수값이 0일 때 그 인수가 있을 때 가리고 집어넣는 거였지. 괜찮아? 이건 여기 축이라고 하지 뭐. 그러면 식이 여기 제곱, 여기 1차 이렇게 써질 건데 가리고 여기 값을 집어넣지. 그럼 사실상 요 한 번, 두 번 곱한 게 여기 미분계수겠네. 그치, 36. 차이가 6이니까. 괜찮아? 이게 요거 값은 식에서 구하는 건데 그림에서 그 값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얘네가. 괜찮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 하나 더 있어, 뒤에. 여기까지 뭐 좀 괜찮나? 괜찮아?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함수값은 1차들, 차이들을 쌓아 올리는 거다.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부터 그 절편까지의 차이, 거리라고 할게. 부호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림 보면서 뭐 함수값 위에 있으면 양수, 밑에 있으면 음수하면 되고 미분계수 보면서 이러면 양수, 이러면 음수하면 되지. 괜찮아? 자, 몇 번 보냐면 이게 문제가 몇 번이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내가 칠판에 적을게. 대충 이렇게 있대. 대칭축 얼마? 2. 바로 튀어나오지. 자, 근데 이 원점에서, 원점이야? 이렇게 접선 거 어때? 그러고 나서 뭐 요 넓이 구하래. 근데 뭐 넓이를 구하는 건 구하는 건데 이거 접선 상황이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했어? 제일 중요한 거. 접선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기울기도 있고 y값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점에 x좌표. 왜? 그게 있어야 넣어서 계산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지. 그치? 여기를 알아야 돼. 알아야 뭐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모르지. 원래 어떻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근데 너가 둘을 뺀다고 치자. 빼면 정확히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일부러 색깔 맞춰서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끌어내려지겠지. 이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 근데 너네 지금 보면은 색깔 맞추자. 요 길이 이게 칠판이 넓었으면 밑에다 그렸을 건데 요 길이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지. 어디? 요 점하고 요 점의 함수값 차이. 그치? 여기 원점이 됐지 아까. y값 얼마? 여기 0. 여기 0 집어넣으면 되지. 이 막대의 길이 얼마? 9. 그치? 왜? 이거 최고차 한계수 몇 자리? 1자리. 이 막대의 길이 어떻게 구해? 3번, 2번.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계산도 집착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원래 어떻게 해? 모르잖아. t라고 잡아. 이렇게 삑삑거려. 이거 풀면 t 나오겠지.
이 점부터 이 점까지 평균 변화율 빼기 0도 있으면 좋겠네. 저 점 미분계수. 뭐? 9야. 그 내가 9를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 그 P는 내가 일부러 각지게 써줄게 이렇게. 오케이? 동의? 이거에 집착할 건 아니지만 생각하다 보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고. 괜찮아? 근데 이거 처음이 제일 힘들어. 처음에 너네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더 보여. 괜찮아?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하나 더 있다고 했지. 방금 했던 거야.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 얘를 새로운 축으로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새로 뺀 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에 거랑 여기에 거가 반드시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함수값이라든지 미분계수가 빠지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최고치 한계수 1. 내가 여기 미분계수, 색깔 다르게 하자. 여기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게. 최고치 한계수는 1. 자, 끌어내렸다 치자. 끌어내렸다 치자. 그림이 어떻게 될까? 아, 밑에다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옆에다 할게. 이렇게 되나? 괜찮아? 그리고 내가 좀 헷갈릴까봐 이름을 좀 붙일게. 흰색은 F, 노란색은 G. 노란색. 그 다음에 얘는 G 빼기 F. 아니지. F 빼기 G지. 너네 근데 이게 F, 그러니까 얘는 F도 아니고 G도 아니야 사실. F 빼기 G지. 사실 새로운 대상이야. 근데 관련이 좀 많이 돼 있는. 얘는 F 빼기 G 라고 하자. 그리고 이 그림 봤을 때 여기 2에서 접하는 성질 그대로, 4에서 뚫고 가는 성질 그대로지. 그치? 내가 원하는 건 뭐였어? 이 빨간색 미분계수 정확히 F 프라임 4지. G에 대한 것도 아니고 요 G 빼기 F 보라색에 대한 것도 아니야. 그냥 F에 대한 거야. 근데 이거를 뺐을 때 얘를 마치 새로운 X축으로 생각하면서 끌어내리는 거라고 했잖아. 차이들이 다 보존이 되고. 그치? 그리고 정확히 그 함수값 차이가 보존이 된다는 걸 요 둘이 빠져있는 식에서 알 수 있고, 미분계수. 정확히 요거의 미분계수는 요거 미분하면 되잖아. 근데 미분하면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니까 미분계수 그 같은 정도만큼 빠지는 거지. 얼만큼 빠졌겠어? 2만큼 빠졌겠어. 기울기는 2만큼 끌어내린 거야. 보통 비교하는 게 다, 그러니까 둘을 뺄 때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보통 많이 안 해. 그럼 좀 생각할 것도 많아. 근데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입장에선 프라임이 동등하게 빠지겠지, 모든 지점에서. 괜찮나? 여기 미분계수는 정확히 여기랑 2만큼 차이나. 끌어내린 거야, 기울기 2만큼. 괜찮아? 근데 여기 미분계수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하면 몇이라고 구할 수 있어? 4라고 구할 수 있어. 왜냐? 원래는 식이 이렇게 써지고 여기 절편이지. 그러니까 가리고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4하고 2의 차이를 쌓아 올리면 되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절편까지 거리들의 곱이라고 할까? 말이 좀 빨랐나?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까지. 그게 뭐야? 가리고. 자기 자신 빼고. 거리들의 곱. 그렇게 물리량을, 그러니까 물리량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값 얘기하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라는 물리량을 그림에서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괜찮아? 이거 안 되면 바로 스탑해라. 오케이? 1 곱하기 2 두 번. 최고치 한계수 1이니까.
한 번 더 끌어내리고 막 그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괜찮아? 너네 비율 관계 안 됐지? 1대 루트 3 들어본 적 있나? 알아? 이따가 할 건데 내가 좀 바꿀게. 이거 직선 기울기 그대로 두고 여기 5라고 좀 둘게. 최고차 한계수를 4라고 할게. 내 맘이야. 여기다 요거 하나. 변곡점이 유일하고 그걸 이렇게 찌르고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할 때 이렇게 평행접선들 이렇게 싹 그어보면은 여기 극소지? 요거랑 요게 몇 대 몇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 1대 루트 3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 1대 루트 3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 괜찮아? 여기 변곡점 기울기 구해봐. 근데 힌트를 좀 주면은 여기서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해서 넘기는 거지. 이만큼 더해서. 여기 변곡점. 여기도 그대로 변곡점이지. 얼마? 그치. 3이 내가 숫자 5로 바꿔놨지 일부러. 사실 감이 정말 좋은 애들은 내가 이거 5로 왜 바꿨는지도 알 거야. 그래야 숫자 예쁘니까. 변곡점 얼마? 3. 그리고 내가 이따 비율 관계할 때 마저 얘기할 건데 이 그림 분명히 본 적 있어. 접점, 교점, 변곡점까지 5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끊어지고 전부 다 등간격이라는 거? 본 적 있지? 내가 앞으로 요거를 그냥 한 칸이라고 많이 부를 거야. 왜 많이 부르겠어? 차이니까. X좌표 차이지? 굉장히 많이 써요, 계산할 때.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뭐 1이고 5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자, 이거 한 칸 몇 자리 함수야? 1자리 함수지. 변곡점에서 팍 찌르고 지나가는 애가 있으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 루트 3일 거야. 왜? 한 칸이 정확히 이거잖아, 지금. 동의? 루트 3. 요 지점이 변곡점이고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 4 곱하기 나머지 절편까지 거리의 곱. 일단 이렇게 쓰고 그림상 양수 음수? 음수. 그럼 그냥 보정. 마이너스 12. 여기? 마이너스 10. 머릿속에 이걸 보면서 싹 끌어내려서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다시 쳐 올리는 거야. 툭 쳐서. 오케이? 이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실전에서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이 문제 몇 개 한번 보고 하자. 너네 그 문제 풀 때는 내가 이거 적혀놓은 거 있지, 이거 옆에다 펼쳐놓고 봐. 지금은 여기 있는 문제 니네 혼자 풀려고 둔 문제가 아니야. 같이 풀려고 둔 문제지. 자, 몇 번 하냐면 잠깐만. 17번 40쪽. 내가 항상 생각하는 과정은 요게 실제 눈에 보이는 거고 약간 이거 삼각함수에서 원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머릿속에서는 요걸로 생각하는 중이야. 이거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괜찮나? 17번. 자, F 따로 G 따로 있어 지금. 그치? 근데 너네 G 빼기 F라는 함수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직선을 새로운 X축인 것 마냥 생각하면 되지. 끌어내리는 거지 지금. 아이씨 망했네.
이렇게 생겼나? 이게 정확히 hx의 그래프고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1. 괜찮아? hx 극대값 구하래. 뭐 구하라는 거야? 아이씨 뭐야 너무 쉽네. 막대기 길이? 어떻게? 요 지점의 함수값을 원하는 거지. 함수값 어떻게? 1차들을 쌓아 올려서 만든다고. 차이를 내가 원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절편까지의 차이를 쌓아 올리는데 요 길이 대칭성 때문에 요 절반이지. 요 길이 2분의 3.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 1 곱하기 2분의 3 몇 번? 4번. 4번. 왜 4번? 하나, 둘, 셋, 넷. 근데 너네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그림도 안 그리는 거야. 딱 보면서. 좀 숙달이 됐다 치면. 처음부터 이럴 필요는 없고. 괜찮? 어. 할 수 있겠나? 괜찮아? 오케이. 다음에 한 페이지 앞에 16번. 이따 3차 할 때 더 딥하게 볼 건데 3차 방정식의 실근이 2개래. 너네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말 그대로 몇 개까지 가능한 애야? 3개까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3개는 중복 없는 3개 얘기하는 거야. 그 보통 우리 아까 근과계수 관계 쓸 때는 중근이나 삼중근도 다 따로따로 카운트를 했는데 우리가 의사소통할 땐 그냥 서로 다른 것만 얘기를 하지. 서로 다른 실근이 맥스 3개, 2개, 1개까지 가능하지.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2개래. 뭔 얘기야? 무조건 2차, 1차 상황이어야겠지? 근데 지금 베타가 큰데 알파, 베타 어디서 2차고 어디서 1차인지를 모르니까 시나리오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접한다고 봐, 그냥.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이런 게 하나가 있겠지. 그치?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4래니까 요거네. 극소가 0이잖아, 이건. 그치? 자, 근데 지금 딱 요 상황이야. 알파, 베타.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여기도 몰라. 물론 뭐 내분점 공식 써가지고 뭐 적당히 쓸 수 있겠지. 근데 관심 없고 어차피 함수값 계산되는 과정이 차이들을 쌓아 올리는 거지. 1차들을. 얘가 알파고 베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 또로로록 내려서 요 막대기 길이가 4가 나오려면 이 차이들을 딱 따놓은 다음에 1 곱하기 D에 2D에 2D까지 한 개 부호 무시하고 4라고 해주면 되겠지. D는 1. 이게 그냥 눈으로 보여야 돼. 괜찮아? 이거 뭐 4D, 3승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 외울 거면 차라리 이거 이해를 해. 이게 활용도가 훨씬 높잖아. 그치? 자, F' 알파 0 맞고 니은 베타가 알파 플러스 3이냐? 맞고 디귿 F0이 16이면 F0이 16이래. 뭐 어떡하라는 거야? 식 써서 는다 도 괜찮아. 근데 너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림에 반영해. 항상. 그러니까 그림 보고 생각을 좀 해봐. 0을 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 0이 여기 있으면 돼? 안 되지. 이런 거 그냥 당연한 것들 생각하라는 거야. 0이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겠네. 그치? 그럼 알파 베타가 다 뭐였네 사실. 음수였네. x좌표가 0보다 좌측에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우리 배운 김에 써먹어 보면 이 막대기 길이 얼마? 16. 자, 요거 내가 L이라고 할게. 내 마음이야.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 길이는 L뿔 3. L뿔 3, 간격이 3이었으니까. 동의? L은 길이로 잡았으니까 양수고 당연히. 적당히 때려 맞춰봐. 1. 땡. 이거 몇 번? 20.
21번. 그땐 21번이 제일 어려웠던 시절이야. 근데 나영 문과 거여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시작이었거든? 축을 안 줘. 그러니까 좌표를 안 줘. 실제 좌표를. 차이가 중요하다고. 좌표는 하나도 안 중요해. 괜찮아? 응. 그리고, (11번) 11번에 그 내가 3차 함수,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개별적인 함수를 좀 더 파고들 건데 그 얘 지금 보면 3차 함수가 식이 나름 등장해 있는데 보면은 한개수가 좀 하나 비어 있는 게 있어. 뭐가 비어 있지? 1차 항이 비어 있지. 이렇게 뭔가 항이 비어 있는 애들은 그래프 그리기가 되게 쉬워. 그 너네 원래 그래프 그리려면 사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 너네가 뭐 미분을 하든 뭐 집어넣든 맘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미분이지.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근데 미분도 어느 정도 계산을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일이란 말이야. 노동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항이 비어있는 애들은 미분 안 하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 뒤에 1을 딱 가려. 왠지 x제곱으로 묶고 싶네? 깔끔하게 3분의 1까지 드러내자. 이렇게 되나?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너네 그리고 이거 3분의 1이 괜히 있는 숫자 같아? 이거 가리면 여기가 x축이고 0에서 접해서 3k에서 뚫는 게 되지. 근데 원래는 x축이었던 걸 1만큼 들어 올리는 거니까 그냥 y는 1 기준으로 여기가 0 접하고 여기가 3k지. 이거 괜히 준 거 같냐고. 의도한 거야. 왜? 그래야 여기가 2k라고 예쁘게 뜯어지니까. 이거 최고차 한계에서 3분의 1로 안 줬으면 여기가 3분의 2k 되게 지저분해지지 않겠어? 비율 관계. 그러니까 이게 계산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보면서 아, 의도하셨네 정도. 똑같이 읽혀야 돼. 괜찮? 자,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거 차이가 중요하다. 뭐 근데 x좌표 차이도 마찬가지고 y좌표도 차이가 중요한 거야. 왜? 내 맘대로 축이라고 박을 거니까 그냥. 그리고 이렇게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도 이 차이는 일정할 거고 뭐 미분계수도 마찬가지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 한 위아래로 옮긴다고 해서 미분계수가 변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일단 f가 이 정도로 그려지는구나 라고 딱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고 항상 써. 이런 거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대. 요 그래프 위에 있는데 LM의 기울기가 모두 3K의 제곱이라네? 기울기가 3K 제곱이라고? 그러면 미분해서 뭐 찾으면 돼? F'X는 3K 제곱입니다. 이거 풀면 되네? 그치? 그리고 너네 너무 당연한 거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미분계수와 같은 게 가장 특수한 변곡점 미분계수가 아닌 이상 무조건 대칭으로 쌍으로 나오겠지. 괜찮아? 근데 이거 그냥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잘 쳐다봐봐. 최고차 한계수 3분의 1. 요 길이 얼마? 3K.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라는 건 아니야 절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방법대로 찾으라는 게 절대 아니야. 이거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왠지 여기 미분계수 한번 쳐다볼래? 최고차 한계수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길 축이라고 생각한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절편까지 거리의 곱. 3K 2번. 응?
여기였네. 여기가 미분계수가 3K 제곱인 딱 그 점이었겠네. 괜찮아? 그래서 여기 하나 찾았고 다른 하나 어디겠어? 상대적인 위치 같은 점. 도로록 가서 여기 극소에다 싹 그었을 때 여기 걸리는 요 점이겠지. 그치? 그리고 비율 관계 이렇게 박스 딱 쳐보면은 한 칸의 간격이 K지 지금. 아, 여기 마이너스 K라고도 할 수 있겠네. 실제로 이거 방정식 풀면 X가 K하고 마이너스 K하고 3K 나와 두 개. 너네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안목이 좀 좋으면 이렇게 찾아도 되고. 괜찮아? 자, 거기서 접선을 그으면 L하고 M인 거잖아. 아이고 힘들어.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뭐야?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하필 이거네? 그지? 여기 탁 지나게 하는. 그리고 lm. 이거 평행사변형 나오지 그러면. 저 도형 넓이가 얼마다? 24. 괜찮아? 응. 아, 마스크 끼니까 숨이 너무 차네. 자, 저 그대로 복사 붙여넣겠어? 이 빨간 거 기울기 얼마? 3K? 제곱. 그럼 문제 준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이 도형 넓이가 24라는 걸 써야 되잖아. 이게 무슨 도형?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지 뭐, 그치? 근데 뭘 밑변으로 박을지는 니네 선택인데 높이를, 그러니까 밑변을 이 파란색으로 박아야 높이가 구하기가 쉬울 것 같아. 높이가 정확히 뭐야? 맞아? 너네 실제로 이건 X축이야? 아니야, Y는 1이야. 근데 관심 없고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내 맘대로 이거 축 할래. 그러면 요 함수값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네. 그치? 부호는 무시하고. 여기 한 칸 간격 얼마랬지 아까? K. 그치? 그래서 요 높이 이렇게 할게. 높이가 머리 잠깐 굴려보면 3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나? 이거 원래 K, 2K, 2K인데 생략한 거야 그냥? 최고차항에서 3분의 1 빼먹지 말고. 괜찮아?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되겠네. 밑변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밑변이 뭔데? 요 파란색 선분 토탈 길인가?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히 여기부터 요까지의 x좌표 차이지. 그치? 여긴 x좌표 알아 몰라? 몰라? 알지? 얼마야? 마이너스 k. 그치? 여기는 내가 아는 데가 아니야. 정확히 어디를 알아? 쏙 수선 내리면 여긴 알지? 여긴 3k잖아. 여긴 얼마고? 2k고. 그치? 근데 빌어먹을 여긴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찾아야지. 그치? 기울기로 찾는 거겠지. 이 직각삼각형이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 아까 얼마? 이거. 그치. 자, 이거 얼마냐? 3분의 4k 세제곱이지. 요 높이가. 그치? 기울기가 3k 제곱이라는 건 1대 3k 제곱 길이라는 거잖아. 3k 제곱 나눌까? 9분의 4 k 이렇게 나오나? 빨랐나? 기울기가 몇이라고? 3k 제곱인데 기울기는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비율이잖아. 삼각비. 1대 3k 제곱 비율이라는 거 아니야? 여기서 1로 가고 싶으면 3k 제곱 나누고 1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길이가? 아니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K지.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가 4칸만큼 차이 나니까 지금 거기서 요만큼 후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9분의 40, 얼마? 잠깐 너 계산이 안 돼. 4K에서 빼면 9분의 32? 곱해. 얼마야? 숫자 왜 이래? 27분의 128? K 4제곱 24. 계산 스스로. 화이팅. K 나오지? 괜찮나?
너네 근데 일단 나는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뜯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지금 요 첫 번째 제시된 거 식슨 이후로 단 한 줄도 식이 없지. 그렇지 않아? 아 물론 여기 요거 찾는 과정에선 이거 발견 못했어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이걸 계산을 하든 뭘 하든 여기에 x좌표 이걸로 계산으로 찾아도 마이너스 k하고 3k라는 게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그걸 찾았으면 이 그림에 굉장히 특수한 점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어야 돼. 아, 요 점이었구나. 요 점이었구나. 이렇게 싹싹 그을 때 걸리는 나머지 점들. 이라는 걸 의미 부여를 했어야 된다고. 그래프에 반영을 하는 거지. 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함수값 그리고 정확히는 이렇게 딱 걸리는 점의 미분계수들 그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 괜찮아? 그 바로 옆에 문제 잠깐만 볼까? 그 이것도 되게 사실 좀 의도된 거긴 해. 그러니까 의도가 작정하고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반대로. 근데 지금 보면은 기울기 5짜리 직선이 fx에 접해야 된대잖아. 서로 다른 교점 두 개라는 거니까. 그치? 18번 문제? 8번. 아, 내가 잘못 넣은 8번 얘기하는 거야, 8번. 그 함수 나와 있고 기울기 5짜리가 그래프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미분계수 온 거 찾으면 돼. 사실 식 있으니까 계산 때려 박아가지고 미분하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5라는 그 기울기가 눈에 보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안 보여도 어쩔 수 없고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여? 왜? 아니야? 마일 04 왔잖아. 여기. 아, 그 보인, 그치. 오케이. 이거 5지. 왜? 여기 얼마고? 1. 여기는 5. 기가 막히게 여기였네.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미분계수 5인 게 여기 있으면 여기 언저리도 하나 있겠지. 그치? 그럼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y좌표 그 5x 더하기 k인데 k가 양수인 상황 찾으래잖아. 근데 이거는 그 내 말이 그 논리적으로 맞는 건 아니야. 답이 있는 문제라 맞는 건데 봐봐. 요 직선도 기울기 5짜리 접선이고 여기 언저리 있는 것도 기울기 5짜리 접선이지.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k가 뭐인 거 찾으래? 양수인 거 찾으래지. 근데 k는 무슨 의미를 가져 이 직선에서? K. 그치? Y 절편이지. 한마디로 높낮이라고 할까? Y 절편에 따라 높낮이가 바뀌는 거 아니야. 기울기가 5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높낮이가 변하는 거 아니야. 근데 둘 중에 K 값이 하나는 뭐 양수가 아니었으니까 걸러지지 않았겠어? 야, 양수일수록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겠지, 답은. 그치? 뭐 실제로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얘가 음수라는 걸.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이거 구하는 상황이었다고 치자. 반대쪽. K 음수인 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시 봐봐.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고 치자.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의도된 거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였던 거고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4인 거 절대 안 보일 거 아니야. 여긴 마이너스 4야. 잘 생각해보면. 그치? 만약에 F'이 4인 걸 찾으라고 했으면 죽어도 못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해야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 5인 거 이거 발견을 못했어? 못해도 괜찮아. 계산하면 나오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요걸 풀면 정확히 뭐가 나올 거냐? 마이너스 1 튀어나올 거고 요 건너편에 있는 애도 튀어나올 거야. 그렇잖아. 이거 F' 몇 차니까? F' 2차니까 그치? 맞지? 여기를 찾으라고 했으면 이렇게 당연히 가는 게 사실 여기를 찾는 것도 이렇게 찾는 게 국룰이지. 그냥 정해진 길이지 이거는. 근데 우리가 좀 별도의 해석으로 이걸 찾아낸 거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여기를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5라는 걸 눈으로 찾았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이걸 찾았으면 여기도 눈으로 찾을 수 있어야 돼.
해볼게. 이 점이랑 이 점은 변곡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 대칭이란 얘기지. 변곡점 얼마? 1. 왜? x축이랑 비교할 때 세근의 합 3. 근데 머릿속에 이제 상상 속의 변곡접선을 하나 싹 그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인수분해 낼 때 근이 뭐 m이라고 하면 m 이렇게 3개 나오나? 3으로 떨고 3 나누면 변곡점. 여기 얼마? 1. 그러니까 여기 계산 안 하고 얼마? 3. 변곡점에 대해 대칭인 두 점이 미분계수와 같은 점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거? 대칭이라며. 이 파란 선 두 개도 대칭적이겠지. 왜? 이 점이랑 이 점이 상대적인 위치 같은 점이니까. x좌표 3 2 마이너스 2. 왜? 슉. 이 정도? 오케이. 자, 이 정도면 그래프 갖고 장난질 치는 거 꽤 많이 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지금 몇 시야? 1시. 우리 몇 시에 시작이지? 11시 시작인가? 네. 2시간 된 건가? 다 할 수 있겠다. 안 쉬어도 되지? 안 쉬어도 돼. 자, 이제 개별적인 함수를 좀 조져볼 거야. 근데 그 영상 잠깐 끊고 가자. 이거 좀 잘 나눠야 예쁠 것 같아서.